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시간에 이제 한 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딥러닝, 이제 뉴런을 이게 층을 많이 쌓잖아요. 그럼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했을 때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초기 값 설정하는 거하고 새로운 함수, 시그모이드 말고 다른 함수를 도입함으로써 그 층이 여러 개 쌓였을 때 학습이 안 되는 걸 해결을 하고, 그래서 그거 갖다 이름을 바꿨죠. 딥러닝이라고 바꿨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때 함수로서는 이제 뭐 이런 뭐 릴루, 탄젠트 H 이런 함수들이 이제 추가로 도입이 된 거고요. 그때 딥러닝을 위해서. 그전에는 시그모이드만 쓰다가 근데 이게 도입이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초기화 방법으로는 이제 변수 초기화가 또 하나의 추겠잖아요. 초기화 방법으로 나온 게 이제 그 RBM, 제한 볼트먼 머신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볼트먼 머신을 이용해서 보시면 이게 이 딥러닝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포워드 백워드 해서 조정하고 또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해서 1, 2, 3, 4, 5로 해서 쭉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초기값을 조정하면 학습이 된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고 또 RBM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LSUV, 뭐 제비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초기화 방법이 이런 함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느냐에 대해서 수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 그 함수하고 그 초기화 하던 거. 그래서 초기화하는 것이 RBM이고요. RBM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여러분 설명을 드렸고요. 요즘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BM을 갖고서는 이거를 쌓아가지고 심층 실내 신경망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힌츠커가 제안을 했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많은 모델들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중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를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겁니다. 오토 인코더는 뭐냐면요. 제일 간단한 건데, 입력과 출력, 이제 중간에 여러 층이 아니라 한 층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입력이 3개인데 중간에가 2개고 다시 출력이 3개. 입력과 출력은 같아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2개로 갔다 3개로 늘어나면서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입력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갖다가 뭐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델도 있었고요. 이 오토인코더는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텐서플로나 이런 거 갖고 나중에 만약에 딥러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토인코더 같은 것들은 딥러닝의 샘플이 있으니까요. 그거 갖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토인코더는 뭐냐면 입력과 출력이 같고 중간이 작거나 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신경망이고요. 그걸 오토인코더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언제 쓰이냐면 입력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 같은 것들을 갖다 학습시킬 때 쓴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오토인코더라는 모델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망을 이용한 모델 중에서 좀 가치가 있는 걸로 판매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립상 상성망이라고 해서 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은 뭐냐면요. 이제 얘가 가짜를 만들고 가짜와 진짜를 비교해서 식별을 하고 이 결과를 갖고 또 가짜 만들고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더 실제와 가까운 가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은 만들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이걸 써보니까 의외로 이게 재미가 있어서 요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간은 주로 이미지 생성에 많이 사용돼요. 진짜랑 가짜인데 진짜 같은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를 만들고 다시 또 보완하고 또 계속 가짜가 진짜 보완해서 계속 닮아가면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가상인물 생성이나 뭐 동영상 생성, 가짜 글이 같은 거 만들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이라는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텐서플로 같은데 모델로 나와 있고요.
그걸 관심 있으시면 이제 인공지능을 딱 공부하신 다음에 관심 있으시면 간 모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샘플 받으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간으로 만든 이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 가짜 사진인데 진짜 같죠. 그냥 요 간이라는 것이 꽤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거 보면 원래 여기 사진 자기 사진인데 눈을 감고 찍은 거예요. 이걸 이제 간으로 보정을 하면 이렇게 보정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제법 그죠?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게 또 은근히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함으로써 이런 걸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하는 오토인코더는 입력 데이터의 또 특성을 걸러내는 데 쓴다고 보면 간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물과 비슷한 가짜를 만드는 데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호기심 같은 데 쓰는 거지 실제로 뭐 비즈니스에 많이 쓰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요런 정도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가 있고 호기심을 끌만하죠. 그죠? 그렇게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제대로 나온 게 다중 포스트트론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고요. 은익층이 중간에 되게 많은 겁니다. 이걸 다층 포스트트론이라고 합니다. 포스트트론이 층을 많이 이루고 있다. 보이시죠? 이거 다중 포스트트론이라는 개념은 이제 앞에서 상황과 다르게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있고 은익층이 많은 거죠.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다층 포스트트론이다. 말 그대로죠? 요거를 갖고서 이제 하면 되는데, 요 다중 포스트트론은 다중 포스트트론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만든 CNN이나 RNN 모델에서도 다중 포스트트론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중 포스트트론이 있고 CNN은 여기다가 뭔가 하나 더 씌운 거, RNN은 거기다 더 씌운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다중 포스트트론까지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다중 포스트트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층과 출력층, 은익층이 있게 있는. 보이시죠? 요런 있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다중 포스트트론을 갖고서는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손으로 쓴 이미지 같은 거를 읽어서 이게 뭔지를 맞추는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책 같은 데 보면 많이 하죠. 그래서 엠리스트라고 해서요.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를 봐서 이게 진짜 무슨 숫자인지 맞추는 거죠.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참 정성들이 만든 거죠. 훈련 데이터가 6만 개, 뭐 테스트 10,000개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훈련을 시키고 나서 다중 포스트트론이죠. 다중 포스트트론으로 훈련을 시키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특정 이미지를 주면 이게 숫자가 뭔지 맞추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 때 다중 포스트트론을 하게 되면 이제 층이 여러 개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그 만들 때 보면 이제 입력으로 보면 이미지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8이라는 거를 이미지를 잘라보면 뭐 이렇게 됐어. 18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 갖다가 숫자로 나타내보면 이게 이렇게 나타나져요. 보이시죠? 그럼 이걸 쭉 풀면은 이렇게 풀리죠. 그래서 우리는 8이라는 걸 넣으려고 그러면 총 몇 개냐면 324개의 숫자 배열로 8을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쓴 거를 이렇게 스캔해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디지털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숫자로 다 표현하게 되면 그 18 이미지를 표현한 경우에는 324의 숫자를 볼 수 있고요. 이 숫자가 더 늘어나면은 뭐 더 커지겠지만 뭐 18 했다고 치고요. 그럼 324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다중 포스트트론으로 학습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324개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걸 28로 한다 그러면 784개잖아요. 28 이미지였으면 784개니까 이걸 푼 784개의 숫자를 쫙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 층에는 256개로, 그 다음 층에는 128개로 포스트트론을 이렇게 숫자를 줄이는 거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0부터 1까지 해서 시그모 소프트백 사운드로 이거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학습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숫자 갖다가 이제 아까 6만 개를 계속 갖다 학습을 쭉 시키고 나면 요 사이에 요 초기치 그 가중치가 학습이 돼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딱 넣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걸 딱 보면은 아 여기 8이다, 7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그럼 여기서 보면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은 뭐죠? 요 부분이 바로 다층 포스트론이 되는 거죠. 그죠? 층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을 내는 거니까 지금 소프트맥스 함수를 해서 확률이 가장 크게 나온 거를 준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쓰는 거를 다중 포스트론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이거를 함수 풀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게 다 이제 텐서플로나 이런데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요.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금 요 모습을 갖다가 텐서플로를 이용했을 때 한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모델 하나 만들고요. 응? 그다음에 입력 레이어 784개 보이시죠? 그다음에 256개로. 그다음에 128개로. 그다음에 드롭아웃 한번 하고 그다음 출력하고.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 다 이제 계산 안 해도 되고요. 이걸 보시면 784개, 256개, 128개, 그죠? 784, 256, 128. 볼게요. 784, 256, 128.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맥스 함수 적용.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 학습이 돼요. 이게 모델의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이제 인공지능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퍼스트론이나 그런 것들은요, 이제 프로를 막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걸 다 라이브러리를 해놔서 앞에서 저는 요렇게 요걸 갖다 만약 우리가 이미지를 더 크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더 커지잖아요. 커지면 뭐만 바꾸면 되죠? 요 숫자만 바꾸시면 돼요. 보이시죠? 요 숫자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은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거를 다중 포스트론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요, 이 모델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만 바꾸시면 되죠? 숫자만 바꾸고. 여러분 만약에 층을 한 개 더 넣었다. 층을 한 개 더 넣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하나 더, 요 모델에다 애드 하나만 더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보고서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찾아내면은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그 세 가지 모델을 설명했죠.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오토인코더 간단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대립 생성망에서 이런 거 만들 때 쓴다고 했죠. 그림 같은 거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포스트론. 다중 포스트론에서 은유층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 은유층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실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이렇게 만들죠. 이미지 인식한 다음에 이미지 숫자로 입력하고 이거를 숫자를 줄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임의로 줄이셔도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더 정확해지면 그걸 찾아내면 여러분 실력이 있는 거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엔 소프트맥스 함수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0부터 9까지 확률이 가장 크게 나온 게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숫자다라고 이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그럼 이걸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요? 라는 걸 고민하시지 말고요. 그건 이미 다 구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된다고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요거 다중 포스트론을 공부하는데 심층 공부할 시간이 있을 때는 그거를 한번 요 함수 같은 거를 아까 말하면 백 프로파게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요 모델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구나. 여러분이 쓰려고 하면 되게 간단하죠. 요거만 있으면 나머지는 모델을만 바꿨을 때는 요거는 애드하고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실제 돌려보면요. 되게 짧긴 한데 되게 정확하게 맞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중 포스트론에다가 더 추가로 발전한 CNN, RNN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